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7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어제 올킬 내어드렸던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7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서는 최초의 기록들이죠. 10연승 이상 기록 9번과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올해도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5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제 숲TV 게시판에다가 따로 모아서 또 정리를 해놨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모든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 가능하시고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가입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뭐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또는 뭐 이렇게 패키지들 참여하실 분들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생방송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주간 프리뷰 총 5경기 해외 축구까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지금 최근에 적중 내역들을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심지어 3월 1일 것도 지금 위에 잘려 있어요. 위에 더 있거든요. 최근에 3월 들어와서 약 일주일 동안 제가 먹여드렸던 다 이 조합들입니다. 뭐 성적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제가 이제 1, 2월 2달 동안 휴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3월 성적이 뭐 1, 2년이 아니라 제가 방송 데뷔한 4년 동안 3월 성적, 6월 성적, 9월 성적, 12월 성적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달립니다. 복귀하자마자 진짜 미친듯이 성적 쏟아내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올킬만 5번이 나왔죠. WBC 올킬로 첫 라운드 올킬 출발, 그 다음에 주간 축구 올킬, 미국 축구 올킬, 그리고 또 이렇게 WBC 어제 또 한 번 금액업으로 올킬, 그리고 오늘 NBA까지 올킬입니다. 그냥 올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 성적이다. 진짜 돌았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3월에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또 항상 이렇게 또 믿고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농구 첫 번째 경기입니다. 삼성과 정관장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딱 하나 있는 경기죠.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국내 농구도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접근 한번 해보기에는 나름 괜찮은 경기가 쥐어졌다라는 거. 자, 요거 여러분들아, 삼성이 직전 경기 KCC와의 홈 경기에서 79대 80점, 81점 차로 2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삼성 경기를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삼성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KCC의 외곽 수비 불안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고 3점 구안에서 외곽 자원들이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 경기 이관희와 구탕 선수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이 삼성이라는 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바로 칸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김효범 감독이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라는 팀을 보고 영감을 받아와서 외곽에서의 빠른 템포로 양궁 게임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칸터라는 자원은 이런 식으로 얼리 오펜스 때 리바운드 위주의 수비 리바운드 후 뭐 풋백 득점이나 이렇게 쓸 때 진짜 빛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기 정말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19득점에다가 9리바운드 거의 더블급을 했다.
삼성이 화력이 올라와 있는 삼성은요, 엔간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지렁이 같은 팀이라도 정말 오늘은 밟으면 꿈틀댈 수 있는 현재 지금 상황이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핵폭탄 같은 느낌, 시한폭탄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모르게 야투적인 측면에서 좀 꼬물꼬물 뭔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삼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심지어 직전 경기는 구탕도 잘했죠, 여러분들. 뭐 구탕 같은 경우에도 워낙 허슬 좋은 선수니까 잘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관장 경기, 정관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팀 정관장인데 직전 가스공사전에서 66대 64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때 이거 싹 다 맞춰드렸어요. 일반승 정관장 보라 그랬고 프랜승은 가스공사 풀 보시면 된다 그랬고 언더오바 언더까지 다 잡았습니다. 왜? 가스공사도 그렇고 정관장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긴 휴식 기간 이후에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수비값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득점력이 좋은, 화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외곽 수비에다가 기조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나 뭐 A매치 브레이크 이런 이후에 꽤나 수비적으로 언더사이즈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정관장이 이기겠지만 그때 1.1배당 받았나요? 이게 개똥배당이라고 한다면 전 차라리 언더나 가스공사 프랜승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 야투 볼륨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물론 수비력은 좋아요. 직전 경기도 보면은 뭐 가스공사 60득점으로 묶어냈으니까. 자, 다만 가스공사가 외곽이 좋은 팀이냐?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구간에서도 화력 자체가 좋은 팀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관장이 수비력으로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브라이언트가 또 이상해요. 저는 정관장 경기를 보면서 계속 똑같이 느끼는 게, 여기는 국내 자원들 안 터지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브라이언트가 사실 전반기 때도 보면 중후반 때 그렇게 잘하는 느낌이 아니었어.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왔지, 2월 중반쯤에. 그러면서 오브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A매치 이 브레이크 기간 동안 준비를 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직전 경기를 보니까 딱히 그렇게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추가적으로 문유현이 너무 못하죠 지금. 얘 무슨 국대 갔다 오더니 약간 좀 어깨가 올라간 건지 좀 보데드 플레이도 좀 종종 나오기도 하고 턴오버도 좀 있고, 그래서 문유현도 좀 이상하기도 하다. 자, 결론적으로 양 팀의 분위기가, 정관장은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냈지만 팀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야투가 전반적으로 잘 터지는 와중에 홈 얘들이 지금 7연패인가 6연패거든요. 그래서 연패를 끊어야 된다라는 홈 동기부여까지 있는 상황이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강팀이고 이번 시즌 2위, 그리고 고동도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정관장이 갖고 있는 평균 수비 실점 있잖아요. 지금 70점대 초반으로 잡혀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삼성을 만나면 몇 점이 된다? 83점까지 올라갑니다. 여태 이번 시즌 총 4번의 맞대결을 붙었는데 3번이 역배를 받고 패배했습니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정관장의 외곽을 꽤나 공략을 여태까지 잘해왔다라는 거. 지금까지 삼성이 정관장 만났을 때 외곽 야투율이 40%는 터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도 83득점을 했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상 여러분들, 특히나 또 오늘 월요일 경기잖아요. 이런 한 경기밖에 없는 구간에서 1.2배당 가고 싶습니까? 이거 갈 바에 그냥 다른 거 고르세요, 여러분들. 뭐 해외 축구나 더 좋은 거 많으니까. 뭐 1.2배당은 여러분들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차라리 다른 걸 보는 게 맞고, 저는 이런 경기는 그냥 삼성 역배 보겠습니다. 3배 역배 보고, 뭐 프랜승 1.74배당 뭐 이제 6.5 프랜이죠. 보고 언더바 오바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 그리고 호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겁니다. 자, WBC 숙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운명의 이 마지막 호주전. 자, 일단은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한국, 호주, 대만이 모두 2승 2패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16강 진출을 위해서 최소한 2실점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실점을 해버리면은 탈락 확정이고요. 2실점부터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데 1실점일 경우에는 6점인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2실점일 경우에는 7점을 내야 이제 우리가 자력이라고 하기 또 좀 그렇다. 자력은 맞겠구나. 자력으로 일단 진출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더오바 먼저 봅시다.
언더오버가 오늘 이제 9.5점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언더오버는 못 갑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호주나 둘 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실점을 해야 된다고. 3실점 미만으로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호주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한테 6실점이나 7실점은 안 당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다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득점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 있긴 합니다만 호주나 한국이나 둘 다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는 실점을 최소화하자라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각보다 그 투수들이 많이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에이스 걔 누구지 여러분들? 걔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저기 그 팀 내 가장 에이스 투수가 이제 벌써 2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 나온대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불펜 구간에서 총력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뭐 이제 류현진 선수랑 곽빈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오늘 투수 많이 못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그냥 져버리면 끝이고 2실점 이상 하면 끝이기 때문에 정말 총력전을 다 할 수가 있다. 뭐 데인더닝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사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라운드 도미니카전을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뭐 데인더닝도 지금 선발 등반시킬 수도 있고 뭐 조병헌 선수나 아니면 박영경 선수나 고용뼈 뭐 소영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1이닝씩 뭐 선발 투수들이 나와서 다 끊어 던져도 사실상 할 수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언더를 가는 게 맞아요. 9.5는 언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양쪽 다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언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실점이기 때문에 이 언더 사이즈를 첫 번째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승패를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이 어쨌든 호주보다 나은 점은 저는 빠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양 팀이 3경기를 치르는 동안 게임을 풀어갔던 방식들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경기였죠. 체코전에서 빠따의 힘으로 화력으로 그때 마인까지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일본전에서 제가 이거 형들한테 심지어 프랜승 드렸습니다. 저는 일본 마인 안 봤어요. 한국 프랜승을 드릴 때도 빠따의 위력을 분명히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였죠. 대만전에서도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따라 붙었다. 누가? 김도영이 계속해서 해줬다. 전반적으로 어디가 지금 좋냐면 우타자 라인이 상당히 좋아요. 우타자 라인에서 장타가 정말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호주가 최근에 했던 3경기를 돌이켜봅시다. 왜 호주가 이 3경기 연속적으로 언더를 띄우면서 어제 일본전에서도 그 좋다던 일본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좌투수 라인에 있습니다. 호주가 좌투수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핵심 타자들이 다 좌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점 억제율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핵심 테이블 라인들이 전부 다 좌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억제율이 좋아. 심지어 어제 경기 5탄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도 이제 붙박이 딱 좌타가 있죠. 이정우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김혜성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타 라인에 거포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호주가 저는 총력전을 한다고 한들 사실 좌투수 위주의 라인업을 꾸릴 수밖에 없고 우투수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OPS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할만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빠따가지고 어쨌든 먹고 살고 있는 팀이고 장타로 먹고 살고 있는 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승리는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1.5 핸디캡이면은 마인도 해줄 거다. 다만 문제가 경우의 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2라운드 진출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때 보셨죠.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해야 되고 가나가 비겨야 되고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정말 복잡했고 뭐 7% 확률이었는데 그걸 또 뚫고 올라갔잖아요. 스포츠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모르는 거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승리는 깔아놓고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좀 바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오늘 호주한테 또 지고 1승 3패로 온다? 그러면 아마추어 팀 체코 하나 이기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에서도, 이거는 류지영 감독의 이 자존심에서도 허락하진 않을 겁니다.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승은 할 것 같고 1.5라고 한다면은 다소 좀 이제 우리가 말공격이라 이 마인승을 하려면 문제가 9회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회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마인 가실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한번 가져가 보셔라. 1.4 경기가 나도 이상하진 않은 경기긴 합니다. 워낙에 언더 사이즈로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승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재밌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한 8시 30분부터 그걸 6시 30분부터 아마 그걸 할 거야. 그 리뷰를 할 거예요. 거기 뭐 JTBC가 아니라 뭐 티빙이나 아니면 방송 3사에서 그때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우타 라인에서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타 라인에서 얼마나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느냐. 좌타 라인들은 최대한 나가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정우한테 쳐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좌타 라인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출루가 되고 우타 라인에서 가져와야 되고. 우리나라 말공격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야, 우리나라 초공격이네? 잠시만요. 우리나라 초공격이네요? 나 왜 말공격인 줄 알았지? 이러면 형들 많이까지 보세요. 이거는 형들 9회면은 9회 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마지막까지 할 것 같아. 그럼 이러면 이제 9회 말까지 바짝 땡길 것 같은데? 뭐 지고 있더라도 뭐 진짜 약속의 9회 뭐 이런 거 해볼 것 같은데? 그럼 마인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승이랑. 그렇네. 나 이거 우리나라가 오늘 저건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초공격이면은 해볼만 하겠는데요? 경우의 수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는데, 그래도. 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생에다가 마인드 언더 볼게요, 저는. 자, 그 다음은 웨스트햄 그리고 브랜트포드 경기. 오늘 해외 축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마이크 잘 들리죠,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 한쪽이 안 들려서. 혹시 형들 마이크 안 나오면은 채팅창 좀 올려주세요. 자, 이제 해외 축구 구간입니다. 최근에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올킬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 주간 축구, K리그, 호주 축구, 미국 축구 다 올킬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하나가 아쉬워. 해외 축구. 해외 축구만 지금 올킬이 없습니다. 지금 전 종목 다 올킬이야. 축구, 야구, 농구 다 올킬인데 제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해외 축구에 지금 올킬이 없단 말이죠. 오늘 한번 올킬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웨스트햄이랑 브랜트포드 경기입니다. 양 팀의 서사가 좀 얽혀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봅시다. 런던 더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좀 강한 팀이죠. 팬들 같은 경우에도 훌리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 더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이거 런던 더비 잘못해서 지면은 웨스트햄 구장 난리 납니다. 그만큼 뭐 토트넘, 아스날, 첼시 뭐 어떤 팀들을 만나더라도 런던 더비에서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 좀 있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꼴의 런던 팀입니다, 형들. 그래서 이런 좀 런던 더비에 대한 그게 좀 있고요. 원정팀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런던 팀에서 그야말로 강약 약강의 팀입니다. 얘들이 웃긴 게 그 빅3 있잖아요. 런던 빅3. 아스날, 첼시, 토트넘. 얘들 만나면은 진짜 매가리 없이 다 패배합니다. 막 2대0. 항상 런던 원정 경기에서 브랜트포드는 득점도 못하던 팀이 브랜트포드였어. 근데 문제는 웨스트햄만 만나면 개패듯이 패버립니다. 항상 역배받고 뭐 역배승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만큼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또 원정 경기를 더 잘해요. 화끈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브랜트포드가 일단은 정배를 받았다라는 거. 자, 다만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웨스트햄이 지금 누누 감독을 필두로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웨스트햄이 강등권인데 토트넘이랑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뭐 리즈도 그랬고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웨스트햄은 뭐 인터뷰에서 이미 누누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FA컵보다도 리그 잔류가 좀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EPL이라는 그 리그 타이틀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팀 자체가.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홈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하죠. 최근에 4경기 동안 홈 경기 패배도 없습니다. 그만큼 웨스트햄이 막판 후반기 때 조금 이제 찐득찐득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기도 하고 저득점을 가더라도 지지 않겠다라는 어쨌든 최근에 경기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브랜트포드가 웨스트햄 상대로 좀 강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2번의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역배받고도 원정 경기에서 또 승리하기도 했고 이런 또 이제 런던 더비에서 브랜트포드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또 유독 강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브랜트포드가 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브랜트포드에 오늘 주전 7명이 결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파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7위인데 리버풀이랑 4점인가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EPL에 잔류한 것도 잔류한 건데 이제는 유로파까지 유럽 대항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더 리그에 신경을 쓸 가능성도 높고요. 뭐 다만 브랜트포드는 좀 뭐 FA컵 우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유럽 대항전을 바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FA컵에 조금 더 동기부여는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웨스트햄은 진짜 잔류해야 됩니다.
이거 웨스트햄은 지금 뭐 FA컵에 뭐 총력전을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들은 그냥 오늘 굉장히 라인 낮춰놓고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찐득하게만 경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골 넣고 잠궈버리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서 리그의 포커스를 좀 더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도 그렇고 브랜트포드도 그렇고 양쪽 다 동기부여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브랜트포드는 어차피 뭐 유로파 그리고 웨스트햄은 잔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2.5라고는 합니다만 언더사이즈일 것 같고 또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원정 경기에서 이제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오바를 냈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언더사이즈 승리가 많기도 했고 웨스트햄도 최근에 라인 많이 낮춰놓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더 먼저 보겠고요. 이거는 무승부 아니면 브랜트포드가 이김을 당할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리그에서 6위에 가서 이제 유로파로 올라가나 아니면 FA컵 우승해서 유로파로 올라가나 그게 뭐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는 그래도 웨스트햄보다는 동기부여가 있을 거다. 그래서 브랜트포드 승, 햄무, 그 다음에 언더 1대0이나 아니면 뭐 0대0, 1대1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에스파뇰 그리고 오비에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팀이 오늘 홈팀이 에스파뇰만 아니었었으면은 그냥 오비에도 반대팀 축 잡고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오늘 조합에서. 근데 오늘 하필이면 또 에스파뇰이야. 이게 원정 오비에도는 그 EPL로 따지면은 벌리 그리고 저기 어디야 독일로 따지자면은 요즘에 장크트 파울리는 잘하고 있긴 한데 어디로 해야 될까? 브레멘도 어제 이겼는데 아무튼 원정 평균 실점이 2실점이 넘어가는 현재 라리가에서 원정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오비에도입니다. 심지어 오비에도는요 리그 최소 득점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득점을 가장 적게 하면서도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가장 큰 팀 바로 오비에도입니다. 어떤 팀이랑 붙어도 원정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내어주는 경우가 파다하기 때문에 오비에도의 원정 경기는 건드릴 수가 없다.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에스파뇰 쪽으로 강하게 가면 되냐? 그건 또 아닌 게 에스파뇰도 최근에 리그에서 9경기 동안 무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중에서도 실점률이 너무 커요. 얘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평균 멀티 실점씩 또 찍어주고 있는 팀이라 양 팀이 오늘 실점은 더럽게 많은 두 팀이 맞붙게 된다라는 거.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도 리그 정말 최저 실점을 지금 한 경기당 한 골도 못 넣고 있는데 최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에스파뇰에 어차피 얘들이 공격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오비에도가 수비가 안 되기도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양득을 하면서 에스파뇰이 승리하는 그림 뭐 2대1 정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 좀 불안해요. 에스파뇰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수비 안 되거든요. 에스파뇰도. 이 경기는 뭐 까딱 잘못하면 2대2가 나올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오바 먼저 볼게요. 에스파뇰이 이기는 방향성도 오바일 것 같고 오비에도가 승점을 가지고 오는 최대 물을 캐는 것도 오바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 먼저 보고 에스파뇰 승에다가 햄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구단 형님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 형님들 그거 제가 분석하면서 그 쩝짭짭거리는 소리 내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기 강사들도 보면은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물 마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짭짭거리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최대한 이제 덜 내려고는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소리가 난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치오랑 사솔로 경기입니다. 유튜브 형들 무섭다고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경기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형들 어제 제 WBC 영상 댓글에 달린 거거든요. 자, 돌겠습니다, 진짜로. 돌겠어요. 이 제하라는 형님이 이렇게 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형님 저 이번 주말 그냥 죄다 그냥 싸그리 올킬로 그냥 갖다가 다 먹었습니다, 형님. 이게 왜 그러냐면 형님이 저거 분석만 듣고 자꾸 골라가셔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형님들도 형들의 귀한 돈을 저한테 투자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렇게 조합표로 올킬을 하는 건데 형님 이렇게 전체 분석 듣고 뭐 틀린 것만 자꾸 골라가가지고 가져갈 게 없다 그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숲TV 여러분들은 전체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전체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형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여기 이제 0652 형님 요런 형님들이 이렇게 또 댓글 이렇게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뭐 더 힘이 납니다. 요런 형님들은 제가 따로 진짜 댓글에다가 뭐라도 추천 라인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을 진짜
마음가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또 예쁜 댓글들 여러분들 많이 또 달아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또 유튜브도 뭐 전체표를 좀 띄워드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재하 형님 어쨌든 최근에 이 성적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이 안 됩니다 형님. 하여튼 좀 잘 골라보세요. 네, 잘 골라보시고 또 맞추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잘 골라서 또 틀린 것만 또 골라가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니까 분명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다. 귀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성적 계속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리 라치오 그리고 사스올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기 최근에 라치오의 흐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최근에 라치오가 6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는데요. 이게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아요. 또는 직전 경기가 이제 컵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홈 경기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2대2 득점이 나오면은 또 실점이 또 2번이나 또 있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3경기 연속 지금 득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라치오가 홈이랑 원정이 조금 달라요. 이번 시즌 홈 경기는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종 득점이 나오는 반면 반대로 지금 라치오가 문제가 되는 게 원정 경기에서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지 않으려고 저득점 경기의 패턴들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라치오가 홈 경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득점 1득점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리고 주전 공격수 3명이 아무도 부상 없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강점도 한 가지 갖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홈 경기를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홈 경기에서 실점률이 좀 큰데 최근 홈 경기 5경기 동안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씩을 합니다. 자, 사스올로는요. 제가 최근에도 사스올로라는 팀을 형들한테 뭐 드리거나 가져갈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팀은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세리에서도 공격만으로는 어쨌든 이번 세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사스올로가 승수가 많이 큽니다. 그죠? 최근에 뭐 인터밀란에 질 때 시원하게 한번 크게 졌습니다만 그 외에 승리를 거둘 때 보면은 멀티 득점씩은 그래도 꽂아주면서 항상 승리를 거둬왔다. 역배고 정배고 나발이고 일단 뭐 멀티 득점은 꾸준하게 박아줄 수 있는 팀 사스올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스올로의 그 원톱 자원이죠. 베라르디가 또 라치오 킬러라고 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옐로우 킬러 같은 이런 느낌처럼 또 이제 원톱이 사스올로의 원톱이 라치오 상대로 또 통산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사스올로도 충분히 득점이 뭐다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2프랜승은 제가 볼 때 그냥 거의 뭐 공짜지 않을까 싶고요. 1.1 몇 배당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1프랜승 뭐 1.6배당까지도 볼 수가 있고 저는 이거는 아싸리 사스올로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프랜할 때 보면은 아예 그냥 역배하거든요. 뭐 애매하게 무승부가 아니라 뭐 그만큼 이거는 그냥 아예 역배까지 한번 보셔도 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어제 여러분들 혹시 제 세리에 프리뷰에서 그 제노아 경기 혹시라도 참고 잘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그거 스코어까지 맞췄거든요. 제노아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로마 상대로도 좋았고 화력 좋았고 2대1로 역배승 할 거다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2대1로 역배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스올로도 홈 경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화끈하게 경기하고 있고 오히려 라치오도 홈 경기에서 실점률이 더 큰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스올로의 프랜이나 아니면은 뭐 이 프랜이나 아니면 역배나 아니면 오버까지 이렇게 모두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세리에 경기 다 맞췄거든요. 해외 축구 그 제노아 역배 프랜 오버 그 다음에 AC 밀란 프랜 그 다음에 언더까지 다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리에 경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게 그 주력이라는 거는 제가 거기 가끔 댓글창에도 적어놓지만 아무리 제가 프리뷰 때 아무리 좋게 형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을 짤 때 메리트가 없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 배당에 대한 이 팀이 이 정도 급의 그 성적을 갖고 있냐 상성을 갖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조합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형들이 이 의외의 조합들도 많을 거고요.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형들 제가 엔간하면 이런 얘기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지금 성적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3월달 정말 지금
뭐 올킬 연승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럴 때는 그냥 고민 마시고 데이터 한번 참여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24시간 편하게 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좋은 댓글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제가 종종 유튜브도 전체표 같은 것도 좀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또 서로서로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